자, 안녕하세요. 우리 3교시. 요번에는 오늘은 제가 미주, 특히 북미주죠. 북미주 여행 컨텐츠, 캐나다 지역이죠. 캐나다와 다음에 이제 미주, 알래스카, 그리고 하와이죠. 그리고 하와이 이렇게 이제 북미주. 그래가지고 요거 근데 멕시코는 이제 우리가 북미주라고 들어가긴 하는데, 요 멕시코는 이제 중남미로 할 때 중미에 나중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캐나다와 이렇게 미국을 한 북미주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해외 상품을 만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북미주 하면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산업에 특히 현재 여행사를 중심으로 좀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그 북미주 하면 처음에 이 캐나다 서부예요. 이쪽이 서부죠.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서부. 그다음에 로키 산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큰 테마,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캐나다 서부는 밴쿠버를 시작해서 시작되는 캘거리까지 가야 되는 그 로키 산맥이라는 큰 주제. 그다음 내추럴 자연 관광이에요. 캐나다는 유적이나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냥 자연관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미서부죠. 그러니까 크게 볼 때 동부 서부로 나눌 때 서부에는 이제 캐나다 서부와 미국 서부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LA, 다음에 라스베가스, 이 크게 이제 3대 대표적인 데죠. 이 세 도시를 돌아다니는, 이런 세로 도시를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럼 각각의 어떤 컨트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캐나다 서부부터 봅시다. 캐나다 서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밴쿠버에서 출발을 해요. 밴쿠버 왜 좌측 하단에 있죠? 좌측 하단에 있는 밴쿠버에서 출발을 해서 이 캘거리, 제가 왜 이제 캘거리까지 집냐, 여기가 공항이 있어요. 밴쿠버도 공항이 있고요. 그럼 공항이 있는 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다니는 방법은 이렇게 육로로 이동을 해서 다니는 투어가 있는가 하면 비행기 타고 슉 갔다가 여기서 여기를 투어, 여기 이제 저기 뭐죠? 로키 산맥이에요. 여기가 이제 로키 산맥 주산맥입니다. 여기 주산입니다. 밴프 국립공원, 자스퍼 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국립공원을 갖다가 돌아다녀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데 이 밴프 국립공원하고 자스퍼 국립공원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고 해서 소위 얼음으로 된 아이스필드예요. 아이스필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이런 투어를 이제 가시는 곳이다. 그래서 일단 큰 테마는 뭐다? 로키 산맥을 주축으로 하는 자연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이제 만년설, 만년빙하 이런 거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밴쿠버에서 가는 방법도 이제 아까 또 육로를 가게 되는데, 육로도 기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기차를 저는 많이 권유하기도 하지만은 소인이 짤땡이에요. 그러니까 4명에서 8명 어떤 밴으로도 이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제 밴으로 이용하게 되면 구석구석을 내가 갖다가 관람을 보시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밴쿠버에는 이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이 부차드 가든, 그러니까 부부가 해외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씨를 갖고 와서 조금씩 심어가지고 여기는 일본 정원, 여기는 아시아 정원, 여기는 뭐 어디 정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는 캐나다를 밴쿠버를 방문을 하면 안 가보면 안 되는,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에 이제 치게 되면 외도에 거제도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외도회 같은 이런 데 같이 이제 형성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원이다라고. 근데 이건 이제 밴쿠버에서 배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빅토리아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면 그 섬의 한 파트를 갖다가 한 그 전 세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원이다라고 보시면 돼.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그다음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캐나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밴프 국립공원이라든가 자스퍼 국립공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달력에 집어넣어도 되는 이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이는 가장 그 절대 비경 중에 하나예요. 레이크 루이스 호텔이죠. 여기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은 예전 같았으면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이 없는 전세계 비경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저도 딱 한 번 30년 경력이 다 되도록 딱 한 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저기 예약할 땐 그 예약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일본 재팬 마켓 가가지고 사갖고 왔죠. 일본 애들이 이제 미리 아도를 블럭 작업을 참 많이 해놔요. 특히 왜 일본의 신혼여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혼여행 중에 여기가 한 군데였거든요. 그래서 그 좌석을 그 밖에 엑셀방을 제가 사갖고 와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호텔방도 완전히 그 클래식하고
정말 그 어떤 내가 그 귀족의 어떤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레이크 루이스 호텔과 이 호텔 저기 뭐냐 호수 이름이 루이스 호수 말 그대로 레이크 루이스니까요. 루이스 호수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 호텔 자체 상당 그 자체가 하나의 비경이다. 하나의 그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밴프 국립공원에서 자스퍼 국립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이들 가서 이렇게 투어하는 여기 있는 바퀴는 사람보다 바퀴가 더 커요. 그래서 완전히 그 얼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빙하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 좀 안타깝지만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엄청났었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저 꼭 여러분들 참조할 때 이런 빙하를 갖다 테마를 가지고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꼭 그 인솔자나 어떤 가이드나 꼭 갖춰야 될 필수품이 뭐죠? 네, 그 위스키 한 잔. 그래서 언더락으로 그 만년 빙하의 얼음을 깨서 언더락을 이렇게 한데 다 마시고는 참 정말 어디서 저 비교할 수 없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자연서 자스퍼 빵락지 가가지고는 이게 자연서 예를 들어서 스키 타는 제 고객은 연세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되시면 이렇게 스위스로 캐나다로 이렇게 자연사를 갖다 스키를 즐기시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투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캐나다 서부 그래서 캐나다 서부 로키 산맥 투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미국 서부로 넘어왔어요. 아까 얘기했더니 샌프란시스코, 아까 이제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이게 3대 지표 중에 하나죠. 여기 투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투어 자체의 테마가 참 재밌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 첫째가 테마파크도 만들어지죠. 왜? 테마파크가 뭐가 있어요? 특히나 로스앤젤레스인 테마파크가 뭐가 있죠?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영화 세트장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있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가 있죠. 디즈니 월드가 아닙니다. LA에는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백설공주 같은 디즈니 그게 되는 테마파크가 있죠. 그 테마파크가 그런 것이 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카지노 테마파크가 이제 요번에는 어떤 카지노 어디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카지노 리조트로서 뭐죠? 하나의 테마파크로서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다. 그다음에 그 라스베가스의 야경과 그 카지노가 어우러지는 그곳, 어떤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기엔 정말 딱 좋은 곳 중에 하나다. 그다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3대 캐년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한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언트 캐년 해가지고 이 3대 캐년에 유명한 그랜드 캐년 쪽으로까지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정말 이런 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맛보기로 뭐가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미서부 관광인데 엄밀히 보게 되면 이 미서부 관광의 이제 투어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좀 되게 바빠요. 바빠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저는 하루 이틀 꼭 늘리고 싶은데 이거 스케줄만 보더라도 이날 스케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대략 10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머니까 라플랜에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연이어서 달린다. 이동 시간이 이렇게 되게 많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관광 상품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차라리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을 갖다가 하나의 테마파크로 테마를 집어넣어서 어떤 카지노와 캐니언 요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 여기만 한 4박 5일 정도 코스를 만들어내도 좋다.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쪽으로만 잡아넣어도 되고,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이쪽 이제 멕시코니까 멕시코까지 갔다 오는 이게 한 4박 5일 코스, 이런 코스가 됩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는 테마파크 시찰이나 테마파크 답사 같은 거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와 요세미티 국립공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가 이제 뭐냐면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건 이제 자연적인 어떤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가지고 그 실리콘밸리 요런 투어를 우리가 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 시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컨텐츠 여기서 그런 것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그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어떤 투어 자체의 컨텐츠를 갖다가 뭘 만들어내야 되는지가 미 서부에서 만들어진다. 아까 캐나다 서부는 정말 자연을 중심으로 한 주축이 뭐라 그랬어요? 캐나다 로키 산맥이라 그랬죠. 캐나다 로키 산맥의 하나의 주축으로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수 있겠지만은 이 미 서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리시켜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은 너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검토가 오다 보니까 조금 좀 허술하게 수박 겉핥기 시기로 좀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보시게 되는 어떤 금문교, 그다음에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 라스베가스의 또 야경, 에다가 여기 플러스 이제 카지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해서 이제 보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언 캐년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3대 캐년까지 돌아보는 이런 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여기서 미서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테마를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지 방문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뭐 이민을 가셨던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로 가셨던 잠시 방문을 하러 가셨던 분들인데 LA에는 뭐가 있다? 한인타운이 있을 정도죠. 한인타운이 있을 정도로 LA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지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지 방문이 아시죠?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동부예요. 동부. 이렇게까지 지금 미서부와 캐나다의 우리가 컨텐츠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동부로 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미 동부엔 참 재밌는 것도 여기도 많아요. 일단은 투어 자체가 우리가 패키지 투어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뉴욕과 워싱턴,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요렇게 한 바퀴 도는 요런 코스들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들이 있어서 여기는 캐나다까지 들렸다 와요.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캐나다까지 돌렸다 오는 거죠. 그래서 미 동부와 더불어서 캐나다 동부까지 같이 보고 온다. 그래서 오타와의 퀘벡 이쪽으로 가지고 천섬이라든가 여기를 왜 같이 돌아보시냐. 여기는 이제 프랑스 느낌을 줘요. 블란스 느낌. 캐나다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서부 쪽은 영어 느낌을 줍니다. 영국의 느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동부 쪽은 퀘벡이라든가 오타와 이쪽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동부는 자연관광 플러스 어떤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또 있지만은 이렇게 프랑스의 맛을 또 살짝 볼 수 있는 이런 또 아기자기한, 그러면서 또 하나 빠지지 못하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뭡니까? 제3대 우리나라 우리나라죠. 전 세계 3대 폭포가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가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빅토리아 잠비아 짐바브웨에 있는 뭐죠? 빅토리아 폭포. 그 다음으로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볼 수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 이게 3대 폭포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3대 폭포 우스갯소리로 맨날 가이드들이 항상 얘기하죠. 여기 가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나이야 이제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가이드들이 보면 현지 가이드들이 그런 식으로 유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 동부는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컨텐츠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거를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일단 캐나다 하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뉴욕 쪽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워싱턴으로 내려오면서 백악관이라든가 또한 이 워싱턴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스미소니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중에서 가장 최대죠. 정말 볼거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도 충분히 볼거리를 존재하고 있는 이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게 되고, 그런 박물관 보고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볼 땐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의 그 아까 3대 폭포 있잖아요.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과 캐나다를 둘 다 양쪽에서 봐야 돼요. 지금 보는 장면은 미국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거꾸로 이게 미국 땅에서 흘러가는 건데 미국 땅에서 캐나다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캐나다 쪽에서 보는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 보면 재미가 없고 이쪽이 미국이에요. 이쪽이 캐나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캐나다에서 볼 때 이게 장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건너와야 됩니다. 국경을 건너와야 되죠. 그래서 캐나다까지 건너왔으니까 어떡합니까? 오타와로 토론토로 해가지고서는 퀘벡까지 캐나다까지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양측에서 살펴보는 것이 되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폭포는 아프리카의 잠비아, 짐바브웨 양쪽 국경에 넘어가서 다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수량을 자랑하고 있는 이과수 폭포는 뭐가 중요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각각 양쪽에서 봐야 돼요.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최대 수량을 자랑하는 거는 이과수 폭포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로 가장 긴 건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는 수량이라든가 그 폭이 둘에 비해서 이제 작지만 그래도 세 번째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천섬이라는 데예요. 천섬에 정말 여기 천섬은 그 배 타고 돌아다니시는 투어 하시는 건데, 이쪽 지역은 꼭 진행하시면서 뭐가 필요하다? 네, 여기는 정말 가을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린 게 단풍 컨텐츠를 단풍으로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맞추면서 보게 되면 캐나다, 이 캐나다는 또 하나의 큰 테마를 만들어냈으니 가을 단풍이에요. 가을 단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 곳. 제가 저기 뭐죠?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게 단풍하면 캐나다가 1등이지 않나. 웅장하다. 그러나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저기 사랑스럽고 저기 한 것들은 일본과 대한민국, 일본과 대한민국 이 두 개. 좀 더 그 숙소까지 아기자기고 이런 건 일본이 좀 더 앞지른 편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결코 뒤떨어지진 않지만 그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좀 세세하게 나름대로 거기에 더불어서 온천과 곁들여져 있는 게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은 살짝 더 한국보다는 매력도가 좀 더 있죠. 그러나 일본은 또 한 가지 의미 지진이라는 또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또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단풍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데가 캐나다다. 그래서 여기 단풍은 9월, 캐나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만들어지는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나 대한민국은 단풍은 언제나 10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한 달 정도 더 빠르다. 한 3주 정도 좀 더 빠르게 형성이 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미국 하게 되면 이 미 동부 하게 되면 컨텐츠가 하나 더 발생되는 게 뭐다? 이 아이비리그 투어 아시죠? 특히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쪽으로는 우리가 스탠퍼드라든가 버클리는 이제 음악 쪽으로 좀 더 뛰어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스탠퍼드는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좀 뛰어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렇게 동부와 서부에 아이비리그 투어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대상하는 그 시장을 타겟을 잡았을 때가 초딩. 그다음에 이제 중딩 초반까지, 난 어려서는 이제 유딩서부터 요게 타겟이 될 경우에는 꼭 이 아이비리그 투어를 갖다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투어를 만들어.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남부예요. 남부 플로리다, 마이애미 많이 들어보셨죠? 플로리다, 마이애미 뭐가 떠오르시죠? 역시 유람선. 유람선 10만 톤 이상이 되는 유람선 저도 이제 타보긴 했지만은 이 유람선 정말 커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 배가 무슨 뭐 운동장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뻔히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크다. 뭐 유람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컨텐츠 이 유람선과 더불어서 플로리다 유람선과 더불어서 뭐죠? 테마파크의 최초의 테마파크, 수없이 많은 수식어가 붙어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아까 LA에는 디즈니랜드였잖아요. 근데 여기 디즈니 월드. 왜 월드냐? 여긴 이 테마파크의 테마가 4가지나 있어요. 킹덤, 4가지나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 과학, 우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영화. 왜 디즈니에서도 영화 많이 만들어지니까 영화 세트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디즈니 이야기, 백설공주 나오는 거. 이게 디즈니랜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LA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영화 스튜디오 월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 월드. 그 다음에 여기는 애니멀 킹덤. 이런 식으로 이 테마 자체 4개의 큰 테마파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호텔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디즈니 월드는 이 디즈니 월드 투어 하는 데만 3박 4일 4박 5일 정도 소요가 될 정도로 이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거기 남부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미 동남부는 마이애미 유람선, 디즈니 월드, 이것이 하나의 또 마크 컨텐츠로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알래스카 빙하죠. 제가 이거 저는 처음에 이게 언제 저도 빙하를 탔었냐면은 빙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도 지금부터 거의 20년 됐네. 2019년이 된 것 같아. 20년이 넘었다. 2019년 처음에 갔을 때가 이 알래스카 갔을 때가 2019년인데 이때 이 알래스카 이 배 타고 가는데 여기서 그냥 이 빙하가요.
한 20층, 30층짜리 건물과 또 크게 똑같아요. 이거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2, 30층짜리 그 빌딩 몇 개가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데 정말 장관이 따로 없다. 이 정도 거리에서 봅니다. 더 가까이는 좀 위험하다고 안 가요. 그럼 저기서 빙하가 그냥 우르르 넘어지면 완전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걸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우렁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알래스카는 빙하죠. 그럼 요거는 언제 판매가 된다?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네, 여름이죠. 7월 8월에 컨텐츠로서 상당히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서 이 북미의 이제 어떤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입니다. 중부에 보게 되면 미국 최초의 뭐가 있다? 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옐로우스톤 완전히 간헐천 막 치솟아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런 곳이죠. 예, 여기는 이제 버팔로. 이 옐로우스톤은 생각보다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 정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잘 안 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둡니다. 산불이 나도 크게 번지지 않는 이상 저기 아닌 이상 좀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자연적으로 스스로 뭐든지 자정작용과 보호라는가 관리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자연보호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버팔로라든가 그래서 불에 탄 나무가 그냥 그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 그대로죠. 원시적인 걸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말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을 약간의 그 방치 우리를 굳이 표현하면 이제 방목과 같이 이런 개념으로 놔뒀던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저기가 했는데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앙에 덴버라는 데가 있어요. 덴버. 조금 전에 제가 옐로우스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덴버라는 데가 있는데 덴버. 왜 덴버하고 옐로우스톤을 잡냐면 대한항공이 덴버에 들어가요. 덴버에 직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옐로우스톤까지는 이제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덴버를 가게 되면 이게 딱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몰몬교 본단이 어디다? 이 덴버에 있습니다. 미국의 덴버. 그래서 몰몬교 많이 여러분들은 이제 시내를 안 돌아다니시니까 잘 못 느끼실 때 시내 다니다 보면 몰몬교 선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통상 남자가 2명이 항상 같이 그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항상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좀 몇 번 부딪혀서 길거리에서 뭐 굳이 안 좋게 표현하면 이제 호객행위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처음에 이게 몰몬교가 덴버에 있는 줄 모르고 이제 덴버에 갔었다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봤는데 갑자기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나네요. 이 덴버 갔다가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농구 황제라고 불리우는 덴버 갔는데 딱 그 덴버 간 이유는 이제 옐로우스톤 관광을 하기 위한 거죠. 옐로우스톤을 다 관광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덴버에서 이제 자려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먹는데 현지 로컬 가이드가 얼굴이 파래지는 거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문제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호텔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땐 그렇게 베테랑이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때 경력이 한 5년 정도 됐나? 5년? 좀 안 됐나? 한 3년? 하여튼 3년은 넘고 5년은 안 되는 그 정도 경력이 있던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호텔이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거죠. 그때 미국에서 이제 유색인종들 호텔들 다 취소시켜버렸던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 마이클 조던이 뛰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 치면 되면 이제 마지막 리그죠. 월드리그.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아 리그처럼 거기 코리아 리그 월드리그 7차전을 덴버에서 열리는 거야. 그냥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농구 팬들이 다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이제 호텔 다 취소 당한 거죠. 저녁 먹으면서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모래알을 씹는 듯한 우리 이제 가이드 로컬 가이드는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이제 호텔 체크인하면 상황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벗어냈던 장면이 아직까지도 아찔하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고객들한테 우리 이제 여기 덴버에서 마지막 밤이고 그 다음날 이제 서울 들어오는 건데 마지막 밤이지 호텔 가면 너무 하실 일 없으니까 어디 가셔서 좀 노셨다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카페, 노래방 뭐 이런 노래방 같은 데는 다행히 있었네. 왜냐 덴버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노래방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가라오케죠. 굳이 표현하면 가가지고 거의 1시간 반 놀고 갈래도 제가 2시간 놀시죠. 이왕 노시는 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행히 잘 같이 놀고 그러고 난다면 호텔로 다행히 그 찰나에 1시간이 좀 넘으니까 다행히 한국 분이 운영하는 그냥 깨끗하고 깔끔한 우리나라 측에 이제 모텔보다는 좀 더 좋은 일반 호텔을 다행히 우리가
방을 잡는 바람에 그렇게 갔었던 갑자기 안 좋은 추억. 그러나 큰 무리 없이 잘 끝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투어가 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오늘 미, 북미, 서부 이런 건 투어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굳이 더 한두 가지를 좀 더 다루는다라면 이 로키 산맥 투어만 아까 제가 그 덴버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품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로키 산맥 투어만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미 서부만 갔다 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아니 미 서부와 캐나다 서부만 따로따로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걸 연결을 시켜버려. 로키산 딴 거 안 봐요. 로키 산맥만. 그래서 이제 아까 옐로우스톤이 뭐다? 로키 산맥이에요. 옐로우스톤이 로키 산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부 로키 산맥과 북부 로키 산맥을 연결했던 거죠. 그래서 덴버 관광, 그는 옐로우스톤 관광 마치고 비행기 타고 캘거리, 아까 캘거리 했잖아요. 캘거리 가서 또 북부 로키 산맥을 투는 이런 컨텐츠를 하나를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또 뭐였냐면은 알래스카 유람선인데 알래스카를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통상적으로 있다. 알래스카를 비행기에 직접 날아가서 7, 8화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기 캐나다 밴쿠버하고 미국 시애틀이 여기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하고 캐나다 잠깐만요. 지우고 캐나다 밴쿠버하고 그 소위 미국의 그 시애틀 여기 밴쿠버가 여기 있거든요. 시애틀은 여기 있어요. 미국 시애틀 여기서 둘 다 출발하는 알래스카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람선을 타고 그것도 타봤지만은 그거 타고 알래스카를 가는 방법이 있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또 어떤 그 투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아래 사진처럼 여기까지 가가지고 저 빙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장관 중에 장관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수업 들으셔서 고생하셨고요. 출석 과제는 요 시간에 없고 두 번째 시간 끝나면서 출석 과제가 녹화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